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삼겹살을 먹을 때 비타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삼겹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어제 참기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같이 먹으면 또 좋은 게 또 있는데 그 커피를 마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커피는 이렇게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그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철분제랑 커피랑 같이 마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철분제가 분해해서 이렇게 체내에 흡수돼야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그것을 방해해서 체내 흡수를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철분제를 먹는 사람은 커피를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나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지나서 칼슘제를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이 먹으면 이제 그 별 간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커피는 우리에게 좋은 항산화 작용도 있고 많은 좋은 게 있는데요. 그 안 좋은 게 딱 2가지, 3가지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말한 철분제 흡수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칼슘을 합성해서 칼슘을 빼내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칼슘도 먹어야 되고 철분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철분 흡수도 안 되고 몸에 있는 칼슘도 그냥 빼나가. 그럼 야, 큰일이네요, 그죠? 몸에 있는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 그럼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더 힘들겠네요. 게다가 잠까지 안 온다면 커피는 완전히 독약과 같은 거겠네요. 물론 한 잔 먹는다고 독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니까. 왜냐하면 커피가 칼슘을 이렇게 빼가는 양이 6mg밖에,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6mg밖에 안 돼. 얼마 안 돼요. 얼만큼이냐면, 여러분들이 우유 한 스푼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칼슘을 빼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한참 지나고 나서야, 몇 년 지나고 나서야 내 뼈가 골았네 이러면서 내 뼈가 비었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냐? 커피에다 우유탄 먹으면 돼요. 커피에 우유탄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제가 라떼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도 먹지만 라떼를 주로 먹는데요. 그럼 칼슘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아요. 계속 보충이 되니까요. 칼슘은 이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유를 이렇게 하루에 3잔 정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다 보충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우유 계속 먹는 건 좋은 거죠.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그 우유에 들어있는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효소가 분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무슨 락토 이런 건 우유도 나오긴 해요. 그런 거 먹으면 돼요. 별걸 다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치? 건강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고기는 철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기,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굽지 않은 고기는 철분이 정말 많아요. 철분을 많이 복용한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철분을 많이 먹으면 이게 간의 부담이 너무 크고요. 철분이라는 게 철이잖아. 아이언이잖아, 아이언. 이 철대기가 이렇게, 철은 칼도 되고, 이렇게 빔도 되고, 이게 신체에 좋은 것 같아도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들어오면 몸에 무리가 오고 몸에 병 들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철분이.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철분이 섭취가 많이 돼. 근데 지금은 제일 큰 문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햄버거를 하나 딱 먹잖아요. 그 햄버거에도 고기가 이제 깔려 있잖아, 중간에. 그럼 그 안에도 고기가 거기에서 섭취되는 철분도 적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신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커피를 같이 마시면 그러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줘요. 그 과다한 철분 섭취를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고기 먹잖아. 외식하면 다 고기지 뭐. 옛날에는 그래도 이 외식이 좀 다양하고 좀 종류도 다양했는데 지금은 그냥 외식 문화가 그냥 외식하면 고기야. 조금 많이 쓰면 소고기. 그냥 보통 뭐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다 고기밖에 안 먹어보면 그래서 가게를 해도 고깃집 이외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내에 가서 내가 먹으려고 스님 뭐 좋아하세요? 해서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지 이렇게 해서 쭉 차를 타고 둘러보면 아무 데도 없어요. 갈 데가 다 고깃집이야. 우리 집 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의해야 될 게 고기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고기가 들어있는 그 중에 이렇게 철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렇죠.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철분을 따로 복용을 해야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철분이 과다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거기에 NDA라고 이제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는데요.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을 어제 알려줬잖아. 참기름 먹으면 된다고. 근데 참기름이 철분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커피니까요. 커피를 마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차도 비슷한 성분일 거예요. 차하고 커피랑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차나 커피를 항상 고기 먹고 나서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오렌지 주스 드시지 마세요. 환타시키고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 있잖아요. 비타민 음료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보면 고기 먹을 때 이렇게 같이 먹지 마세요. 물론 뭐 커피도 먹고 참기름도 많이 먹고 이러면 그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요즘에 독재의 시대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독재는 정치 독재가 있고 언론 독재가 있죠. 가정에서도 독재가 있죠. 아빠 독재 또는 엄마 독재 아니면 아들 독재. 독재는 심각한 불행을 불러오죠. 가정에서도 누가 독재를 하면 아버지가 독재하면 나머지 3인 가구, 4인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우울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정치도 독재를 하면 나라가 힘들죠. 언론이 독재를 하면 그러면 국민의 눈과 귀가 이제 완전히 맹인하고 같아. 귀하고 눈이 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편향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 언론 독재죠. 경제가 독재되면 누구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독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래요. 세계적 현상이에요. 공룡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세계 뭐 경제 한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2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의 굉장한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됐어요. 지금 경제가 파탄인데 주식시장이 왜 계속 상승하겠어요? 우리나라만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상승하고요. 일본도 상승하고요. 유럽은 막 많이 상승 못했죠. 근데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거예요. 애플 실적이 좋은 거고요.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좋은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 수혜 많이 봤잖아요. LG전자도 전 세계 백색 가전제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서민들은 죽어나죠. 이게 이제 경제 독재가 심한 독점 현상인 거예요. 경제 독점. 경제 독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대기업 반발심이 굉장히 컸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기업 이거 너무 큰일이다. 대기업,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냐 이러면서 삼성공화국. 반발감이 굉장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컸고 많은 사람들도 일반인 대중들도 많이 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소리가 약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먹여 살려 대한민국을.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차지해. 현대가 먹여 살려. 뭐 현대가 그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해서 현대하고 삼성이 먹여 살려 우리나라를. 옛날에도 먹여 살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판이 다른 거예요.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유명하고 잘 됐던 나라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아직도 커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질 거예요. 그 주된 원인이 이탈리아는 대기업이 없어요. 이탈리아는 모두 대부분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결국은 그 나라들이 픽픽 쓰러지고 그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그 경제 독점은 우리의 서민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취업이 뭐 어느 정도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데 어느 정도 그 규모인데 취업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퇴직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잖아, 보면. 거기 취업돼, 여기 그 S-오일이고, 뭐 SK 뭐 화학단지고, 뭐 현대자동차고, 이런데 뭐 이렇게 별 걱정을 안 해. 지금 온 국민들이 다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별 걱정 안 해. 오히려 더 좋아. 쓸 돈이 없어. 쓸 돈을 안 써가지고 해외여행 안 가고 해가지고 계속 또 쌓여. 더 많아져, 자산이.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정말 죽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독점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언론 독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조중동의 체계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조중동들이 80년대, 90년대까지 장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을. 그래가지고 이 소시민들의 말들을, 또 이 소수자들의 말들을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고 피해가 막 심했어요. 조선일보 일가의 방가 일가의 이런 그 저지른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았고 덮여질 수밖에 없었고, 또 권력자들의 그런 것들도, 비리나 그런 것들도, 검찰들의 비리 뭐 이런 것들도 덮여져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검찰이 뭐 감옥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검찰도 죄인이 있을 수 있잖아. 뭐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도가 넘어가고 IT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IT에 뭐 다음, 네이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언론의 이동이 이제 언론이 좀 분산되고, 또 텔레비도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뉴스 채널이 많아지면서 좀 언론이 다양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다양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5년이 넘어서 2017년 넘어서 2020년, 지금은 오히려 더 언론이 보수화됐다라는 거야.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텔레비하고 신문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 됐어요. 그 이제 네이버의 이런 이제 그 뉴스 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뉴스나 그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대여섯 개 회사의 그런 기사가 언론사는 뭐 200개가 넘고 300개가 넘는데 대여섯 개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이 언론 회사를 그 메인에 보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래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반독점법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거든요. 그래서 벌금도 물겠는데 뭐 때문에 벌금 물었냐면 네이버 쇼핑이 너무 독점이다. 자사 거를 너무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서 네이버 쇼핑에 이제 들어가 있는 다른 뭐 11번가라든지 뭐 쿠팡은 안 들어가 있나? 몇 개 이제 지수 뭐 지마켓이라든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많은 쇼핑몰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부과를 시켜주지 않고 네이버에 입점한 것만 거의 대부분 드러나게 한다. 이거 반독점법이다. 밀어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을 이제 맞았어요.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벌금을 맞이긴 했는데 벌금이 200억인가? 얼마 되지 않아요. 구글은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유럽에게 벌금을 맞은 게 3조 원을 맞았어요. 구글은. 물론 이제 네이버가 그만큼 안 크니까 그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독점 이런 것들은 쇼핑몰 이것만 해도 네이버가 너무 독점하고 왜냐하면 자기 검색창이가 네이버 자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걸 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알고리즘 그 AI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AI가 추천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는데 사실 AI를 설정하는 건 사람이 또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쇼핑몰도 네이버 거니까. 근데 네이버가 네이버 거냐? 아니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이버를 거의 대부분 써요. 검색하러 들어가면 그 70% 이상이 네이버 쓰고 그러죠. 네이버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네이버는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다 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쇼핑몰을 만들지 않았어. 그냥 쇼핑몰을 검색해서 비교해서 어느 회사가 더 싼지 누구께 더 나은 거지였는데 나중에는 쇼핑몰을 입점하더니 자기네 것들 위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뉴스도 그런다는 거예요. 뉴스도. 그러니까 뉴스는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텔레비 잘 안 보잖아요. 요즘에는 다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뉴스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뉴스 검색률이 제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일본이고 전 국민들 한 70%가 뉴스보다는 텔레비보다는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위에 뜨는 기사들이 모두 다 굉장히 편향적인 공정한 시선이 아니라 편향적인 시선의 뉴스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언론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정한 시선으로 이렇게 공정한 언론들의 눈과 귀가 돼야 되는데 편향된 것을 계속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개방적이고 제일 진보적인 사람들은 40대예요. 40대. 40 전후된 사람이 제일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진보적이랄까 이런 걸 세기를 가지고 있고요. 50대 중반 이상으로부터는 거의 대부분 보수적이고 지금 20대들이 신보수야. 신보수 20대 말이 안 통해.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20대나 10대는 지금의 인터넷 언론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해요. 한번 이렇게 쫙 뜨면 햇민스님 한번 쭉 뜨면 쫙 나오고요. 뭐 셜리가 죽었다. 뭐 얼마 전에 죽은 코미디언 있죠. 누군가? 죽었다 이러면 그것만 도배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지금은 도배되고 있는 게 언론하고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이것만 계속 나오잖아 보면 지겨워. 나 이제 검색 안 해 그거 계속 그거 나와가지고 우리가 언론 독재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편식을 먹는 것도 편식을 하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이 지금의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 또 부익빈 빈익부하면서 경제가 사람들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도 저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언론 개혁을 하라고 가서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똑똑해져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지 할 수 없어요. 성불하세요.